안녕하십니까, 이내훈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준비하다가 고집받지 못한 중대한 결함 때문에 무산돼 가지고요. 지금 짐을 바리바리 다 싸놓고 지금 방안이 지금 창고가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당의 내홍이 크지 않습니까? SNS를 들어가면 격앙된 그 지지자분들의 글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 저도 격앙돼서 몇 개 글을 올리긴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지지자분들께서 싸울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만은 아직 의원분들 임기가 1년이나 남았고, 이 사태가 지나면 그게 봉합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지지자분들이 싸우는 만큼 나쁜 사이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당 지지자분들께서 싸우는 거는 정말 비생산적인 일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당의 진로에 관해서입니다. 최근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손학규 대표님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님은 작은 정당에 어울리는 분들은 아니구나. 그분들이 일을 못하셨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하지만 의원과 지지자분들의 기대는 너무나 큰,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바른미래당의 상황에는 두 분이 너무나 점잖고 온화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명확히 해둬야 될 부분은, 저는 여전히 지도부 퇴진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바른미래당에서 첫 번째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은 지도부를 그런 식으로 사퇴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생겼잖아요. 원래는 4.3 재보궐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번 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이현주 탈당권은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진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통합정신을 살리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지금 사유로 손학규 당대표님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님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크게는 사퇴 요구고, 또 세세하게 또 보니까 유승민 대표께서는 사보임을 철회하면은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다른 당원이나 생각이 다른, 서로 지금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지금 어떤 발언 중에서 이제 센 거를 골라보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후보도 못 낸 4.3 보궐선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과가 없었다고 지금 사퇴를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돈만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사퇴하면은 전당대회 하고 그러면은 창원 선거 지원했던 거에 한 10배 정도 돈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돈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4.3 보궐로 지도부 사퇴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사실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을 이제 강하게 추진하는 거는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너무 충실히 이행하시다 보니까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최입에 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는데, 이것은 당내 독재다라면서 국회법을 어긴 사보임이다라고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그리고 사보임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셨던 거죠. 그게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으로 일단 한번 다수결 결론이 났었잖아요. 12대 11로. 저도 그 내용들에는 찬성을 하거든요. 이제 선거법도 20석을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걸로 절충안을 본 게,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 유발하는 있으나마나 선거법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기존의 선거법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공수처는 지금 그 범위가 기소권 수사권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게 우리 당론이었는데, 제한적인 기소권 수사권을 두도록 하는 게 이제 합의된 내용이었고, 공수처가 청백리 잡는 기관은 아니고 부패한 공직자들을 이제 벌받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의를 두고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경찰 권한이 늘어나는 쪽으로 조정이 됐겠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저희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검찰이 그 가진 권한에 비해서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관인 경찰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속적인 그 행동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르게 되었고, 조정은 필요하다.
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찬성을 합니다.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도 강하게 추진하시려던 그 이유가 뭐 3가지 법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원내대표로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보다는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하는 건데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졌죠. 그게 마치 지금 바른정당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단판 회의에서 12대 11로 정해졌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이나 이제 그 3가지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취임하기 이전부터 당내에서 있었던 논의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취임을 하자마자 본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꾸준히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던가 아니면은 논의가 부족했다던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여기서 어떤 그 말대로 이제 오신환 의원이 이제 밝힌 대로 소신에 의해서 반대 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작은 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다른 3당과 합의한 사항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님을 지지를 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이나 의원들한테는 욕을 먹겠지만 충분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서 총의를 모았고 그걸로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하려는 목적인 건데 아마 여러 가지 뭐 국회법상 뭐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반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또 김앤장 변호사 출신입니다. 저도 그 관련 법들을 봤지만은 법리적인 검토는 다 마친 다음에 그렇게 강하게 행동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진안철수계에서 제기한 통합정신을 살리지 못한 손학규 당대표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사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손학규 당대표가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사산 보궐은 누구라도 그 결과를 살릴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는 당원 단계상으로 봤을 때 해당 행위가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대의민주주의란 게 그 뭐 사람만 뽑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그걸 제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본 게 없거든요. 뭐 당 지지율 올릴 보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단순히 뭐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 이념 말고는 뭐 없었는데 이념이 바뀐다고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저는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모르겠어요. 더 통합 정신을 살리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단순한 이유는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중하고 신중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추측을 해보자면 손학규 당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유승민 전 대표 쪽이나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쪽과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등한시한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끌고 가려던 어떤 방향이나 정책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과는 이제 동떨어지게 반대로 간 건 아닌 것 같고 좀 동떨어지게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보이는 어떤 지도력 부재?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측인 거고 물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에 깔린 복선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일수록 저는 더 진솔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럼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안철수, 유승민 두 창업주가 전면에 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당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우리 당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념이 어느 쪽으로 간다든가 뭐 유승민 대표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이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안철수, 유승민의 등장이라는 이벤트 말고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찍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 두 분께서 당의 앞에 섰을 때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말고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비밀 무기라서 숨겨두는 건지 아니면은 없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뭐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 이길까 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목적에 따라서 흩어졌다, 뭉쳤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그런 것들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는 장기적으로 정말 좋다거나 하는 정책이 있어도 당장 선거에 써먹지 못한다면 폐기되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은 아무튼 느리지만 발전은 되는 방향으로 왔고 때문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조금 정당다운 정당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그 정당다운 정당은 무엇일까? 정말 인기가 많은, 정말 한두 명에 기대서 정말 그렇게 가는 정당일까? 아니면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거기서 사람을 키우고 구성원들이 이제 서로 어떤 그 당의 이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만 안철수 유승민 등판론에 과연 어떤 정책적 방향과 한국당 민주당을 앞지를 수 있는 어떤 이슈와 비전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강하게 그걸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럴 보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처음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뒤집어 엎으면서 당헌당규상으로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지면 당이 사라질 테니까. 하지만 지방선거 때는 그렇게 선거 생각 안 하시는 듯한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총선이 1년 남으니까 정말 각자가 가장 살아남기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요. 정당이 당헌당규가 바로 서고 그 원칙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지속이 되면서 계속 어떤 정치인을 키우고 배출하고, 설사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정당이 계속 보존이 돼가지고 가치지향적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으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정당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그게 바른미래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그 통합 정신이란 게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닌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이벤트를 좋아하긴 합니다. 뭐 박광원 의원이 하는 건 싫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의 이벤트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사류라는 타이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손학규 당대표가 당내 소수 기득권이 추대해서 손학규가 당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의 손으로 뽑았고, 당원들의 손으로 뽑는 과정에는 노골적으로 말해 뭐 어떤 개파나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들의 지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은 건데 채 1년도 채우지 못해서 그 모든 과정과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인 거고, 그 말들의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손학규는 이벤트성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결국 합의를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져서 이제 지도부가 강제로 사퇴를 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무능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선된 죄밖에 없거든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님은 임기가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일단 뽑혔으면은 임기를 좀 채웠으면 좋겠고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이벤트나 보관에 대해서는 이제껏 해왔듯이 그렇게 갈아엎고, 사실상 정책적으로는 별 차이점도 없지만은 인지도 많은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이벤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도 대통령에 뽑힌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 당대표 당헌당규를 접고 당대표를 사퇴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게 당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통합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두 분이 나선다고 하면은 저도 기대가 되긴 돼요. 기대가 되긴 되는데, 당원 당규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당심을 뒷받침하는 보조 도구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원칙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은 우리가 결국 믿을 거는 그러니까 폴리테이너, 그러니까 인기인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굳어질까봐 첫 번째 당대표부터 이제 불명예 퇴진을 시킴으로써 바른미래당에서도 결국에는 인기 정치의 왔다리 갔다리, 그게 너무 당연시 될까봐,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사라졌으면 하는 정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분들이 생각하듯이 아마 결국에는 지금 손학규 당대표께서 파워 게임에서 유리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맨날 유럽의 정당은 역사가 오래됐느니 어쨌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당의 역사를 오래 보존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오래 보존시키려면은 뭐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당헌 당규가 바로 서고 우리 손으로 선출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줬으면 하는 게 첫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다음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